이번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혹시나 이전 영상 골드퍼시픽 관련 영상을 보시지 않으셨다면 꼭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전환사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의사항들을 많이 언급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골드퍼시픽 영상을 꼭 참고하신 다음에 오시는 게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차트액가 김내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 바로 직전에 찍어드렸었던 골드퍼시픽이라고 하는 종목을 촬영하고 나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이 영상이죠. 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셨어요.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분들이 댓글도 좋은 기분 좋은 진심 어린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보를 조금 더 풀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좋아요 좋아요 이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신 게 맞을까? 정말 주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가져갔을까? 왜냐면은 제가 제 영상을 봤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심리 안에서는 정말 새롭고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전환가액.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구나. 조정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러면 조정되는 거에 낚이지 않는 방법을 레브님이 알려주셨구나. 나는 이걸 통해 가지고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어. 여기서만 끝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왜냐면은 제가 그래가지고 요거에 낚이지 않는 방법으로는 상장을 보라 했잖아요, 상장. 그래서 상장되는 가격이랑 상장 가격이랑 현재 주가랑 비슷하거나 또는 더 낮게 되면은 땡큐 하고 얘를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골드퍼시픽의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종목에 만약에 대입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주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뭔가 이상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주의해야 할 상황들을 한번 찝어보려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다른 상황은 뭐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과하게 과장시켜서 그 설명을 드릴게요. 비율은 여러분들이 적당히 알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전환사채를 연달아서 1회차부터 6회차까지 막 찍어낸 상황이에요. 막 찍어낸 상황. 그리고 각 회차별로 100억씩을 찍어냈다고 칩시다. 100억씩을. 근데 이 1회차가 상장이 됐어요. 상장. 상장. 상장이 됐어. 근데 현재 주가보다 상장된 가격이 더 높아졌어.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얘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점점 조정을 받으면서 상장은 그러니까 골드퍼시픽처럼 말해드릴게요. 1206원에 상장이 되는데 1140원까지 내려가 버렸어.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풀매수를 때렸어.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절대 풀매수 때리지 말라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잘못되는 경우 생기니까. 그리고 상폐당할 위험이 어떻게 보면 전환사채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더 있다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풀매수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다른 안전하게 가치 투자할 수 있거나 차트적으로 좀 저점 잡고 갈 수 있는 전환사채 관련되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서 비중을 낮추라고까지 제가 분명히 언급드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자면 자 100억이 발행됐어. 그럼 무조건 올릴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2회차랑 6회차가 남아있잖아요. 나머지 500억치가. 만약에 이 500억치가 800원대까지 떨어져가지고 상장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또는 한 600원대까지 떨군 다음에 상장을 했다 칩시다. 이 100억 정도는 개미들 낚는데 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해먹으려고. 결국에 끌어올리면은 얘는 본전가 이상에서 어쨌든 정리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 거고, 어,
나머지 얘로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무조건 앞으로 상장돼야 할 주식수가 어느 정도로 남아 있고 현재 풀려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어느 정도 비율로 때려 놓은 다음에 이 정도는 좀 적절하겠다. 만약에 이 비중이 현재 상장되어 있는 양은 요 정도인데 앞으로 돼야 할 양이 한 요 정도예요. 근데 어찌됐든 절호의 찬스가 왔어. 1206원인데 여기 이 1206원을 깨거나 아니면 이 근처까지 왔다고. 저러기 찬스긴 해. 저러기 찬스긴. 근데 비중이 좀 이렇게 비율이 좀 낮아. 그러면은 일단 적은 양만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상장이 되는데 그 가격대가 비슷해 만약에. 어? 그랬는데 비슷하게 상장돼가지고 점점 여기 이제 상장되는 몸집이 커지고 상장돼야 할 게 적어졌어. 근데 현재 주가랑 여전히 새로 상장되는 가격이랑 비슷한 상황이야. 그럼 그때 가서 더 사라고요. 물론 이 더 사가지고 최종 비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다른 종목들로 매매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셨죠? 전환사채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비중 높은 쪽으로 태우지 마세요. 본인이 본인 계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전환사채 관련된 종목이 있는 거는 정말 위험하고 언젠가는 망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 제대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주의사항, 이런 좀 디테일한 주의사항을 하나 지금 알려드렸고, 자, 이제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다 상장이 됐어. 자, 다 상장이 됐어. 자, 다 상장이 됐어요. 다 상장이 됐는데 한 두 배, 만약에 1,000원에 발행이 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주가를 두 배까지 2,000원까지 끌어올렸어요. 1,000원에 다 상장시킨 다음에 2,000원까지 끌어올렸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게 1,000억이라고 칩시다. 다 상장시킨 게. 한 700억 정도를 정리를 했어요. 고점에서. 그리고 쭉 빠졌어. 근데 여전히 이 주가보다 이 주가의 비슷한 가격대 한 1,400원, 비슷한 건 아니네. 그래도 한 4, 50%니까 1,500원까지 떨어졌어. 그래도 이거 대비로는 많이 떨어진 거죠. 떨어졌어. 근데 아직 300억이 남아 있단 말이야. 300억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네들이 이 300억을 털지 못했기 때문에 꾸준히 만약에 난 그냥 존버할래. 얘네들 어차피 이 300을 털어먹어야 되니까 존버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실 건지 안 가실 건지 지금 일시정지 누르시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하시고 다시 재생을 하세요. 여러분들. 300억. 말이 좀 너무 빨랐나? 다시 설명드릴게요. 한 1,000억이 발행이 됐어. 이미 2배 이상에서 700억치는 정리를 했어. 이제 남은 거는 300억치야. 남은 건 300억치. 근데 한 고점 대비 쭉 이거보다는 가격이 높지만 어쨌든 쭉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448일선이라든지 224일선이라든지 21선, 황금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깨고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이 300억이 털려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손절을 안 치실 건가요? 자, 정지하시고 고민해 보시고 다시 재생하세요. 자, 재생하셨나요? 저라면은 아무리 저런 근거가 있다고 한들 본인이 설정해 놓은 손절 라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잘 샀어. 추가 상장되는 가격대랑 가격이 현재 주가랑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잘 샀다고요, 여기서. 그래서 튀어 올랐어. 그래서 1206원의 두 배인 한 2,400원 이상부터 분할 매도를 잘 했어. 그래서 내 나머지 물량의 한 50%에서 한 30% 정도가 잔량이 남아있어. 근데 이렇게 쫙 박히네. 쫙 박히네. 이때 이탈했을 때 털어야겠죠. 이날 종가. 털어야겠죠. 또는 5일선 이탈했을 때 털어야겠죠. 또는 224일선 이탈했을 때 털어야겠죠. 그래봤자 어차피 내 본전가 근처에 나머지 물량이 이 위에서 다 정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러면은 이 긴 세월, 결국에 이렇게 기회를 준다고 한들 이 긴 세월에 기회비용을 날리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계속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가 추가적으로 더 찍히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상장 폐지 관련된 부분을 많이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쳐보세요. 왜? 왜 상장 폐지의 그 확률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높냐면, 전환사채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투자받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근데 그게 단순히 공장을 확장시킨다든지 연구 개발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만약에 운영할 회사를 돌릴 돈조차도 없어 가지고 만약 투자를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진짜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구름대라든지 이동평균선을 이용해 가지고 손절 라인, 특히나 내가 이미 수익을 본 거라면은 더더욱 과감하게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들 휴브레인, 골드퍼시픽하고 마찬가지로 전환사채 관련된 기업입니다. 전환사채 굉장히 많이 찍어냈고요. 얘도 지금 14회차, 15회차, 16회차가 총 합쳐서 450억 원이 올해 9월부터 내후년 8월까지, 8월 20 며칠까지인가 해가지고 상장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 3년 안에, 자, 올해 9월 20 며칠 이후로 3년 안에 450억 원치의 주식이 풀릴 예정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 다시 한 번 더 펌핑될 가능성이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우리는 그 추가 상장되는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현재 주가랑 만약에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관심종목에 넣어두고,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뭔가 매수 타점 잡아 두시고, 만약에 추가 상장하기 전에 이미 주가를 띄어 올려가지고 이미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이미 많이 높아진 상황이야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관심 종목에서 지우고 다른 종목 찾아보세요. 어, 미련 가지지 마시고. 그러면 되는 건데, 얘를 예시를 왜 드냐면,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냥 공시에서 딱 그 굉장히 여러 번의 상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공시만 딱 봐도 돼요. 마지막 공시. 마지막으로 상장된 양. 9월 4일 날 840만 주가 1,500원 좀 안 되게 상장이 됐죠. 9월 4일 날. 9월 4일. 여기죠.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3일 전부터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9월 1일까지겠죠. 자, 840만 주에 840만 주. 840만 주고 약 1,500원 약간 아래이긴 한데, 근데 현재 이때 당시에 주가가 어느 정도였죠? 이 당시 이때 고점으로 치면, 이때 종가로 치면은 5,300원. 어, 거의 3배 이상이었죠? 3배 이상. 음, 3배 이상. 그렇다면은 세력은 이미 상장되자마자 바로 정리해도 3배 이상 수익이다 아니다? 수익이다. 그리고 실제로 공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털렸습니다. 하지만 840만 주 중에 한 200에서 한 300만 주 정도는 안 털렸어요. 안 털렸어요. 그 말은 즉슨 뭐냐? 개미들은 다시 한 번 더 올려가지고 나머지 물량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겠다. 게다가 심지어 이때도 안 털은 물량이면은 더 위에서 털 생각을 하고 있겠지라는 희망 희로를 주면서 우리가 그 물량을 가만히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현실, 이 박스 구간에서 그냥 내려 꽂았죠. 이 고점 대비 얼마야 이거? 고점 대비. 거의 67%네. 아이고, 이것도 아니네. 여기네. 71%죠. 여러분들 이거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224에서 448선은 아래로 이미 정배열로 올라갔었던 차트 상황이었잖아요. 이미 정배열로. 그러면은 우리는 손절 라인을 어디로 잡았어야 됐냐? 5일선 이탈하거나 또는 21선 이탈해가지고 데드크로스 일어날 때, 33일선이나 21선 이탈하면서 데드크로스 일어날 때 손절을 쳤었어야죠.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어디서 언급을 드렸었나요? 데드크로스가 되면서 5일선 이렇게 껌딱지 붙듯이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 예전에 초창기 때 대웅제약하고 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분석할 때
요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5일선 타고 이렇게 줄줄줄줄줄줄줄 껌딱지처럼 붙어 가지고 내려가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시작점은 데드크로스라고. 그래서 고점에서 이미 전환사채 물량이 털린 흔적이 있고 내려왔어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들 휴브레인은 이때 거래량으로 보시면은 빨간 거보다 저는 파란 거가 지금 굉장히 거래량이 별로 안 터졌죠. 그리고 이 파란 거 터졌을 때 당시가 털었을 때고 빨간 거래량이 나왔을 때가 주가를 올렸을 때 거래량이에요. 그 말의 즉슨 뭐냐? 어찌됐든 지금 어떠한 집단에서 얘를 끌어올리기 위해 힘을 썼다 안 썼다? 썼다. 그리고 그 물량, 전환사채 물량 말고도 그 물량이 다 털렸다 안 털렸다? 안 털렸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얘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 음. 왜냐면은 그 200만 주, 300만 주 하는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때 주가를 올릴 때 썼던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진짜 미친 듯이 이렇게 1년 가까이 이렇게 꼬라박았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주가를 올린 주체 또는 CB 물량을 받아먹었던 투자처, 그쪽 쪽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그게 아니면 진짜 악질. 진짜 70% 이상 털어놓고 끌어올려. 근데 이 앞에 시체가 이만큼이 많은데 이거 나중에 끌어올리려면 돈 진짜 많이 써야 되거든요. 어? 얘가 뭐 나중에 진짜 20배 넘게 가려고 하는 건가?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손절할 수 있을 때 손절하고 다시 한 번 더 전환사채 관련된 부분들이 자리를 잡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구름대 위에 오르려고 하면서 224일선, 448일선을 뚫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최저점은 아니지만 안전할 때 들어가서 안전할 때 털고 나오는 게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제가 골드퍼시픽을 비롯해가지고 우리들 휴브레인까지 전환사채 관련된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 너무 희망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이 1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본인 계좌에 마이너스 70% 찍히는 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려갈 때마다 만약에 물 탔다면 비중은 어마무시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힘든 시간을 견디실 게 아니라면 이게 만약 삼성전자라고 해봐. 그러면 그냥 둘 수도 있어요. 믿고 보는 삼성. 어, 삼성전자가 뭐 마이너스 70%까지 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 우리들 휴브레인이래. 믿음으로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라인은 꼭 지키셔야 된다. 영화 작전 아시죠? 영화 옛날 영화인데 주식 관련된 영화 작전 한번 보세요. 영화 작전 보시면은 주가를 조작하려고 하는 집단들 내부끼리에서도 서로가 장난질을 해가지고 결국에 그거 좀 빠갈이 났죠. 그쵸? 대주주가 뒤통수 치려고 하고 뭐 깡패가 뭐 다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자기가 다 헤쳐먹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게 가상 그 영화 작전이 그 주식 관련된 영화로 굉장히 극찬을 받았던 이유가 그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설명한 영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가 되게 굉장히 좀 주목을 잘 받았던 거고 현실적인 이야기. 어쨌든 제 내피셜이기는 하지만 기껏 주가를 이만큼 끌어올려 놓고 이렇게까지 하염없이 떨군다라는 거는 진짜 어지간해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전환사채 남은 잔량 뭐 300만 주 이런 것만 믿고 막 무작정 존버하는 거는 정신건강에 해롭다. 정신건강에 해롭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뭐다? 손절 라인 잘 지켜가지고 해야 한다. 그리고 골드퍼시픽은 그 전환사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올라갈 만한 그런 근거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했으니까 그나마 들어갈 만한
상황인 거다. 우리들 휴브레인도 물론 그런 기회를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저점 대비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저점 대비. 응?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안전할 때 들어가서 안전할 때 나오자. 발바닥에서 사서 정수리에서 팔지 말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자. 괜히 있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 제대로 잘 알아가셔가지고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우리들 휴브레인을 들고 계시는 주주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긴 세월을 버티셨으면은 지금부터는 조금 어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돼 보이는 게 꽤 괜찮은 거래량과 함께 매집봉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9월 이후부터 공식 계속 꾸준히 보시면서 추가 상장되는 물량들이 어느 시점부터 나오는지 잘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우리들 휴브레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권 관련주로도 묶여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정치 관련주로도 묶어가지고서라도 올릴 만한 근거가 좀 근거가 있는 또는 뭔가 특징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전환사채가 450억 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뭔가 지금 찍혀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시 혹시 이거 종목 들고 계시는 분들은 공시 꾸준히 보셔야 한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에서 제대로 좀 알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현실성 있는 정말 매매자 입장에서의 의견들을 제가 최대한 많이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들 해주시고요. 본인들이 들고 계시지 않는 종목일지라도 저는 이처럼 많은 기법들을 많이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니까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고 이 외에 다른 교육용 영상들이 올라온다고 한들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채널에 교육하려고 제 정보들 제가 이동평균 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 많이 올려드렸는데 조회수가 정말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힘도 많이 빠지고 했었는데 정말 많이들 교육하는 영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들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항상 들어올 수 있도록 양질의 영상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액과 김내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